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3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2강 수업에서는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과 관련된 주요 핵심 이론과 핵심 기출 문제를 분석해봤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이 오래오래 남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경직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은 보호조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꼼꼼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호조치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볼 용어가 바로 여러분들 이 보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직무 범위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호죠. 경찰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즉 이것은 상시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와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경우의 보호는 해당 사건의 발생 시에 적용되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서진호라는 사람이 술도 안 먹었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경찰은 서진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진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주치자 서진호가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걸 경찰관이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특별히 서진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또는 서진호가 정신 착란자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어. 보호해야겠죠? 또는 서진호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보호해야겠죠. 즉 이 보호 조치는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 보호 개념이 아닌 예를 들어 주치, 정신착란, 자살 시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경찰관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보호 조치라고 해요. 자, 경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2 순찰 차량을 타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찰 과정 중에 저기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인사불성, 이런 뭐 속칭 꽐라됐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거나 누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호조치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조치 경직법 제4조 본격적으로 이론과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조치의 의의입니다. 자, 여러분 보호조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경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응급하게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응급히 구호가 필요하다. 주치자, 정신착란자, 자살 시도자 이런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어린이 미아 또는 병자 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응급 구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경찰관이 응급 구호를 요청하는 자를 발견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 구호기관에 여러분들 긴급 구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한다. 여러분 이거죠. 부상자가 있어요. 뭐 주치자가 있어요. 여러분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거 병원이죠. 의료기관. 자, 또는 경찰 관서로 데려가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호조치라고 한다. 정리해 볼까요? 보호조치의 의. 자, 경찰관이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했다. 그럴 경우 의료기관 등과 관련된 곳에 긴급구호를 요청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데려가서 일시 보호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호조치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호조치의 법적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보호합니까?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하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히 인사불성된 주치자에게 집에 들어가십시오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건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추운 겨울에는 동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즉시 강제의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별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호조치는요 보호조치는 원칙은 경찰관의 재량행위예요. 즉 경찰관이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했는데 모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니까 굳이 경찰권을 발동 안 시켜도 된다면 경찰권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경찰관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호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니까 원칙은 재량행위이긴 한데 이건 재량행위가 아니다. 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이게 뭐냐면요 주치자가 아무리 봐도 정신없어요. 쓰러져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속행위로 전환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조치의 의,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할 때 관계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적 성질, 이러한 보호조치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며 원칙적으로는 경찰관의 재량행위이다. 다만 구체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반드시 보호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기속행위로 전환되어서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한다. 여러분 의, 법적 성질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판례를 한번 보면요, 한번 보세요. 주치자가 극도의 만취 상태예요. 자, 그런데 병원에 후송하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죠. 자, 그래서 파출소에 데려와서 보호를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 눈을 떠서 술기운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해당 주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치자를 경찰관서에 데려왔어요. 보호 조치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찰 안 하고 내버려 뒀다가 갑자기 이 자고 있던 주치자가 눈을 떠서 술기운에 막 밖으로 나갑니다. 파출소 밖으로.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문제 생기죠? 그러면 해당 경찰관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호 조치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실제에서는. 자, 일단 좋습니다. 자, 보호 조치의 의, 법적 성질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호 조치의 요건 한 개인데요. 먼저 요건을 보시면, 자, 경찰관이 딱 보니까 수상한 행동을 한다. 여러분 이 수상한 행동은 범죄에 관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상한 행동은 뭐 비틀거리거나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이요 엄청 고도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결과, 저 사람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 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호 조치해야 되는 대상자도 아닌데 보호 조치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호 조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의료기관에 긴급구호 요청하는 게 있었고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료기관으로 데려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거나 신체의 구속을 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보호 조치는
최후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경찰에 의한 직접적 보호 조치는 1차적으로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즉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치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해서 바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관분들 힘들죠.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깨워서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바로 보호 조치하는 건 최후 수단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시험에 여러분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되죠. 바로 보호 조치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본인의 의사가 거절 의사라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임의 보호 조치 대상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보호 조치의 대상자. 오케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가 있구나. 오케이. 본인의 거절 의사가 있으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임의 보호 조치 대상자가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건 재량행위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고. 1번 정신착란. 그래서 보호 조치 대상자 1번은 정신착란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자. 자, 다음 여러분들 술에 취하여, 즉 주치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해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을 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보호 조치 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따라서 강제보호 조치 대상자 세 번째는 자살 시도자. 자, 자살 시도자의 경우 역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강제보호 조치 대상자는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 시도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호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불심 검문은 우리 일반 사회에 통념인을 기준으로 판단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호 조치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판례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일단 돌아와서 강제보호조치 대상자, 정신착란, 주치, 자살시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임의보호조치 대상자를 살펴봐야죠. 여러분 임의보호조치 대상자는 쉽습니다. 임의보호조치는 본인이 동의하여야만 보호조치할 수 있어요. 자, 그 종류는 미약, 병자, 부상자 등입니다. 미약, 병자, 부상자. 여러분 강제보호조치, 임의보호조치 대상자 다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미약, 병자, 부상자에게 적당한 보호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응급구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임의보호조치 할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강제보호조치, 임의보호조치,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고 난 이후에 업무 수행하다가 보호조치 대상자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일 수도 있고 임의보호조치 대상자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보호조치 대상자로 판단하고 나면 보호조치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보호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보호조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호조치에 의해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죠. 자, 관계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것. 이때 여러분들 관계기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입니다.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긴급구호의 요청입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거죠. 자, 경찰관은 응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즉 보호조치 대상자를 발견했다. 자, 이럴 경우 보건 의료기관, 병원이에요, 병원. 자, 다음 공공구호기관, 단체요, 단체. 아동보호, 고아원, 보건소, 아니 고아원까지. 자, 이런 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보호조치 대상자 발견했는데 긴급구호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응급구호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칩시다.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청했다. 그런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 이럴 경우에 처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긴급구호 요청, 보호조치의 하나의 방법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긴급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거하고 경찰관서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보호조치는 최우수단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피구호자를 보호자에게, 여러분 보호자가 있으면 다행이죠. 다음, 관계기관에, 의료기관이죠. 자, 인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도 일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주치자를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했습니다. 이럴 경우 24시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또는 만약에 보호자가 없고 또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 등의 인계를 해야 합니다. 또는 이 사람이 술이 다 깼다. 간이 좋아서 24시간 이내에 술이 다 깼다. 그러면 바로 귀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조치 방법까지, 긴급구호 요청하는 것,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호조치 내용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조치 이후에 사후조치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일단 보호조치 뭡니까? 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일시보, 이걸 했어요. 그 이후에 사후조치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경찰관이요,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보호조치를 했거나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 대상자의 가족,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호조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최후 수단을 하고 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 만약에 연고자가, 그러니까 가족, 친지,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즉 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속 기관장에게, 즉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죠. 경찰서장님, 이러이러한 주치자가 있어서 긴급구호 요청 또는 경찰관서에서 일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 등에 인계하고 나면 즉시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2번 별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경찰이 구호기관에 인계했어요. 자, 여러분 경찰은 바로 서장님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장님은 구호기관의 장과 감독 행정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 통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이 인계를 했다. 의료기관 등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장에게 보고한다. 서장은 인계한 그 구호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개인은 인계를 하고 나면 소속 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 그 경찰관 개인이 구호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을 바꿔서요,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구호기관에 인계를 하고 나면 이제 경찰의 보호조치는 종료되죠.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했다가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보호조치 종료되죠. 보호자를 찾아서 귀가시키고 나면 역시 보호조치 종료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호조치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보호조치를 했는데 그 보호조치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지품 중에 예를 들어 커터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술 기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 영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대상으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적 즉시강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시 영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호 대상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임시 영치의 의의가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임시 영치는 그 구호 대상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임시영치는 당연히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강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위험한 물건을 임시 영치하는 기간은 여러분들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환할 때에는 임시 영치 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의 소지자는 본인이니까 그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관서에서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관했다라는 임시영치 증명서를 교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내용을 모두 살펴봤어요. 여러분, 보호조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24시간, 10일 이런 것들 숫자 암기하시고 보호조치의 대상자, 강제보호조치, 임의보호조치,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조치 이후의 사후조치, 임시영치,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만 숙지하시면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심 이론 내용 모두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기출문제 5문제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보호조치를 물어보죠.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 한마디로 주치자죠. 자, 이 주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뭐에 해당한다?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여러분, 경직법이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이었죠.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쉽죠, 여러분? 자, 2번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 여러분, 술에 취한 상태도 정도라는 게 있죠. 맞죠, 여러분? 정도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소위 깔라가 돼서 정상적인 판단, 의사능력 상실한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 마셔서 정신은 있지만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술에 취한 상태 보호조치는 정상적 판단 능력, 정상적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적당히 술 마신 사람 보호조치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보호조치할 수 있는 술에 취한 상태는 정상적 판단 능력, 의사 능력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3번. 여러분, 어떤 운전자를 보호조치했어요?
운전자를 보호 조치했다? 두 가지겠죠. 술 먹고 운전했거나 약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자, 그래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보호 조치하는 거하고 음주 측정 요구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경찰 관서에서 보호하면 안 되죠. 가족 불러서 빨리 인계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주치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때 주치자의 술에 취한 정도는 정상적 판단 능력과 의사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건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호조치 관련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보호조치를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자, 가 지문의 핵심은 부상자예요. 여러분, 미아, 병자, 부상자 등 어디에 해당됐죠?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였죠. 자, 이 경우에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 없죠. 자, 나를 보시면 여러분,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 친지,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고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공공구호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즉시 인계할 수 있다고 했죠? 틀렸죠. 인계하여야 한다. 여러분, 경찰학은요, 함정 찾는 거예요. 함정 찾는 거. 다를 봅시다. 여러분, 다를 쭉 읽어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그리고 감독, 행정청에 통보하는 거. 여러분, 장과 행정청에 통보하는 것 누가 한다 그랬죠? 경찰서장이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관이, 여러분, 경찰관은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만 하는 거고 해당 경찰서장이 구호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 그랬죠. 틀렸죠. 여러분, 긴급구호를 요청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 처벌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틀렸죠. 응급의료법에서 처벌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을 살펴보면 가, 나, 다라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찰학은 객관식 시험, 함정의 학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역시 보호조치, 옳지 않은 것, 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보호조치를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가족, 친지, 연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나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공공구호기관 등에 인계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서장님께 보고하고 서장님은 기관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경찰관이 통보한다. 틀렸죠. 경찰 서장이 통보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다. 자, 보호조치하는 경우 구호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건 쉽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들 라 보겠습니다. 자,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기간 24시간 초과 금지.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구호기관 등에 인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해야 됩니다. 임시 영치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자, 말을 보시면 자살 시도자죠. 자살 시도자는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죠. 따라서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보호 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호조치 관련 핵심 기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여러분 긴급구호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2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여러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임시 영치하는 곳은 경찰 관서에 임시 영치하는 거죠. 말장난이죠. 3번. 여러분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네요. 보호조치를 했다. 지체 없이 가족, 친지, 연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그런데 만약에 연고자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시 의료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4번. 여러분 4번은 바로 답이 나오죠.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 문제의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학생분들, 즉 경찰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재 경찰 공무원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현재 현직에서 경찰 공무원이신 분들
승진 시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론 기출 분석하는 특강 여러분들에게 꽤 유의미한 특강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보겠습니다. 보호조치.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긴급구호를 요청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조 거절할 수 없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틀렸죠?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하죠. 대답 2번을 보시면 보호조치를 했다. 알려야 한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구호 대상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여러분들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자, 앞에 보시면 2번 알려야 한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구호 대상자를,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적당한 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는 게 아니라 공공구호기관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해야죠. 좋습니다. 1번, 2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은 맞죠? 4번 미아, 병자, 부상자, 임의 보호조치 대상자죠. 따라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할 수 없죠.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3강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핵심 이론, 핵심 기출을 여러분들 모두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강 수업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인 4강 수업에서는 경직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 발생의 방지 여러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